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늘도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무려 1시간 정도 요리를 한 것 같아요. 냉동고에 박혀있는 생선 가스 이것을 튀긴다고 기름을 좀 쓰다 보니 기름이 조금 아까워서 맛살과 그리고 계란까지 부치게 됐네요. 그리고 좀 느끼할 것 같아서 양상추 샐러드는 기본적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을 다 차리다 보면은 미리 요리해 놓는 게 식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리를 하는 도중에 따뜻할 때 그때 한 점씩 이렇게 좀 맛을 보는 편입니다.
오늘 반찬들이 많다 보니 먹는다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볶음밥은 미역국에 말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남기지 않았네요. 결국에는 계란은 손도 못 댔습니다. 책상을 조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 아들이 그 목요일 예배에 좀 적응을 잘 해 가다가 요즘은 좀 예배 진행하는 것이 조금 감당키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뭐 예배가 정말 뭐 정적인 분위기가 되면 좋겠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예배는 진짜 좀 본인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정식적인 교회의 예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아이가 하교를 하고 센터를 갔다 오고 이제 엄마와 함께 사무실에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면 되는 그런 스케줄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센터에 갔다 오자마자 사무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느 때와 같이 네가 사무실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 있구나 확인하고 출발할 찰나에 아이가 갑자기 또 그림을 그려야 된다면서 저에게 걱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아하니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와 함께 이렇게 출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좀 다그쳤죠. 다그치면서 그냥 고분고분 사무실 가도 되는데 네가 또 마음이 흐트러져서 그림 그리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뱉게 됐습니다. 엄마를 자꾸 시험 들게 하려면 가게에 사무실에 오지마, 집에 머물러 있어,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또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니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칭얼거리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하면서 뭐 같이 가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저를 시험 들게 하려면 사무실 오지 마라고 하니까 수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뱉고 보니 차 내가 말을 잘못 뱉었구나 싶더라고요. 시험 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험인데 그것을 제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정정했죠. 아니야 하면서 엄마가 잘못 말했어. 시험 들어도 괜찮으니까 사무실 가자. 그랬는데 이제 아이가 그래도 사무실 가기를 거부하고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못해 포기를 하고 저 혼자서 오늘도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무실로 오게 되었죠. 그날은 아이가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항상 좀 뭐 영화를 본다고 과자를 먹든지 아니면 기도의 집을 한다고 빵을 굽든지 그 뭔가 예배 중에 간식을 먹기 전에 좀 배가 허한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미리 삼각김밥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김밥을 좀 이렇게 덮어 놓고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그 삼각김밥 접시가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혼자서 삼각김밥 먹고 혼자서 이렇게 영화를 보고 가야 되겠다. 조금 뭔가 허전했죠. 허전했는데 또 아이가 없음에 또 불편함이 좀 없으니까 또 뭐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아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사무실 온다고 다시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사무실 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 뭐 저야 뭐 이런 아이의 변덕스러운 그런 마음에 관한 시험을 많이 받았던 상태라서 못 이기는 척 알겠어 하면서 할머니랑 대화를 했죠. 아이를 그냥 내보내주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사무실로 오는 길에 저랑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사무실에 나오는 그 찰나여서 너무 이제 집과 가깝지 않은 것을 어머니께서 확인하셨죠. 확인하고 그냥 집까지 걸어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리가 아파서 그냥 중간 거리에서 아이를 받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도 집으로 끝까지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은 정말 많이 밀려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어머니도 뭔가 확실하게 뭐 안전하게 인솔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언덕길을 저벅저벅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제 어머니가 저를 보셨고 아이를 이제 나오라고 해서 그냥 어머니가 이렇게 문 밖에서 볼 때에 아이가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면 되는데 정말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까지 다가와서 이렇게 아이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 성격이 너무 확실하셔서 뭐 아이가 저학년도 아니고 뭐 미취학 아동도 아닌데 정말
어머니의 그런 불안한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아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정말 왕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왕도 아닌데 정말 보디가드처럼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도 괜히 좀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손을 잡고 다시 사무실로 걸어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 김밥을 나눠 먹게 되었고 또 예배 순서가 있었는데 아이가 조금 굉장히 또 혼란스러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또 옆집에 강아지가 불쑥 들어올까봐 강아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이 책상에 바짝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아이를 설득하면 아이가 좀 차분해지겠지 했는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었고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요 예배 영상을 끊었죠. 끊고 나서 아이를 좀 진정시켰는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죠. 그냥 기도부터 먼저 하고 진짜 아이에게 조금 설득을 했죠. 설득을 했는데 아이가 멈출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네가 무서우면은 문 밖에 있든지 어차피 아이가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 밖에 있든지 아니면은 네가 좀 견딜만 하면 안에 들어오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저도 이제 손을 놨죠. 손을 놓고 아이의 그 시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예배에 혼돈을 주고 차지를 준다 해도 나는 그냥 꿋꿋이 내 할 일을 할 거다 그런 각오를 하고 저는 이제 안에 들어와서 정말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조용해지기만 하면 다시 영상을 켜서 마저 못 읽었던 그런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눈을 아이에게 돌리지 않았죠. 그랬더니 아이가 좀 이렇게 감정이 많이 올라가다가 뭔가 관심을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에 아이가 이제 본인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점점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 진짜 시험을 당해도 좋으니 사무실 같이 가자 이 말을 뱉었던 게 역시나 예외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아이가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가 하도 기침으로써 저를 힘들게 하고 좀 지쳐있는 상태에서 정말 아이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이고 학교를 보내자. 혹시라도 뭐 아팠을 때는 아침을 먹어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아침을 먹이자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에게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한 6시쯤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6시쯤에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밥을 먹도록 유도를 했는데, 아이가 일관되게 밥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그날은 제가 머리를 조금 돌렸죠. 돌리고, 어차피 일찍 깨어도 밥을 먹지 않을 거, 우리 가족들이랑 밥을 먹을 때 내가 좀 편안히 먹고 설거지하고 좀 한 타임 쉬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뭐 조금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아이를 깨워서 밥을 먹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알람 맞춰놨죠. 알람을 맞춰놓고 저도 같이 아이 옆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랬는데 저희 친오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를 봤는지, 왜 아이를 일찍 깨워서 밥을 안 먹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 알람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일어나지 않은 건데, 저희 오빠의 관점에서는 그냥 말만 먹일 거야 하고 자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서 네가 이러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를 일어나서 저희 오빠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안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일찍 깨워도 아이가 이런 밥을 먹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변경했다. 시간을 변경해서 잠을 좀 자게 놔두고 좀 늦게 깨어서 밥을 먹이려고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웬만하면은 뭐 누구든지 가족들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면 웬만하면 좀 대꾸를 좀 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알겠어, 아니면 뭐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싸움을 좀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날은 저에게도 좀 합당성이 있었죠. 저도 나름대로 뭐 아이에게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려고 했는데 단지 방법을 좀 바꿨을 뿐인데, 오빠가 이제 오해를 하고 말투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지지 않으려고 그런 센 말투로 대꾸를 했죠.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조금 1차적으로는 좀 언쟁이 좀 끝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이제 2차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1차에서 끝나고 이제 아이를 깨워서 뭐 밥을 먹이려고 했었고, 그래도 아이가 밥을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학교를 보냈는데, 항상 이제 어떤 언쟁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핍박을 이상히 견디지 않는 마음으로 네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더라면, 정말 제가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물러나지 않았을 때는 항상 사과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뭐 내가 합당하든 말든 간에 오빠한테 화를 낸 것에 내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고 나서 좀 타이밍을 잡았죠. 타이밍을 잡는데 타이밍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아침에 내가 화를 많이 내서 미안하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10번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빠도 나도 먼저 화를 낸 것 같은데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로가 용서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날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전혀 뭐 어머니랑 같이 가드릴 생각이 없었고 오후에 이제 일도 가야 하니까 그냥 내 스케줄대로만 진행을 하자. 사무실 와서 뭐 공부도 좀 하고 뭐 못했던 일도 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서로 사과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엄마를 따라가 줄 건데 너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안 되지. 이러면서 저에게 이제 말을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은 안 했죠. 대답은 안 하고 나도 아침에 바쁜데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날에 이제 순종인 거죠. 순종을 이제 오빠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뭐 온전한 순종은 아직 안 되니까 누군가가 말을 흐렸을 때 알겠어 해줄게 절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지 않는데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않겠다. 나도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막 서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엄마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뭐 천천히 준비해도 될 것을 제가 막 머리도 막 감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사무실에서 스케줄을 보낼 수 있지만 마음이 자꾸 오늘은 좀 함께 동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 나가는 찰나에 제가 사무실로 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에게 붙어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줄게 하면서 그제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도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빠 말에 내 발이 묶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을 꺼냈습니다. 예수님이 오리도 가면 십리도 가주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생색을 냈죠. 어쨌든 간에 저희 오빠랑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병원으로 나서게 됐는데 나서는 길에 저희 어머니가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를 이렇게 걸어갈 때 저희 동네가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올라오고 계셨어요. 조금 인원이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약간 복음의 형태가 조금 확장돼서 예전에는 뭐 한 분 이렇게 지나갈 때 아니면 앉아 계실 때 다가가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했었다면 이제는 그 인원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쓰지 않고 이렇게 걸어서 제 어머니를 지나칠 그런 타이밍에 복음을 이렇게
던지면 그 사람들이 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지나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보니, 아, 우리 엄마 정말 천국 잔치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도 굉장히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해 보이시고, 저도 뒤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니까, 아, 진짜, 그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처럼, 아, 정말,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고 저렇게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본을 보여주시니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많았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오늘 천국 파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오빠도 뭐 교회는 나가진 않지만 이제 뭐 어머니를 만류를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광경들을 보면 아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그냥 그러려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래저래 길을 둘러서 뭐 볼일도 보고, 이제 마침 병원에도 갔는데 뭐 그냥 동행만 하면 되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또 뭔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에 간호사께서 제 어머니에게 혈압약을 2달치를 드렸는데 왜 3달째 병원을 방문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본래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약을 좀 먹기 힘들어서, 아니면 좀 귀찮던지 빠져 먹었던지, 그렇게 해서 안 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제 어머니에게 굉장히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물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뭐 이렇게 얼버무렸죠. 뭐 일을 하다 보니 하면서 막 얼버무렸는데, 그것을 좀 그냥 넘기지 않고 막 끝까지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머니께서 뭐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좀 말을 좀 시원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세상 약한 사람처럼. 그리고 뭐 의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화살이 날라왔죠. 옆에 계신 분 가족 아니냐면서. 그래서 저는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가 왜 미리 약을 타러 오셨어야 되는데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어머니가 좀 먹기 힘들어서 약을 빠뜨린 적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좀 딸인데 챙겨주지,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약해 보이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도리어
어머니처럼 제가 약해 보였다면은 저에게 이제 뭐 추궁할 말도 포기하셨을 텐데, 저에게는 또 굉장히 이제 뭔가 대답을 확실하게 내려고 하는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어, 그냥 뭐 간호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했는데 뭐 기분이 나쁘다고, 아니 왜 이렇게 환자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냐고 제가 뭐 속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게 이렇게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견디라는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대면을 끝이 났고 의사 선생님에게 어머니가 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더 일찍 와서 약을 받아야지 늦게 왔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몇 번 질문을 하고 어머니가 지금 좀 긴장을 해서 대답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괜찮다고 말해 보시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을 하셨겠죠. 그리고 약을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 보내주실 때 약을 빠뜨리면 안 되고, 그리고 약을 받을 시기에 꼭 오라면서 좀 간호사와는 다르게 그렇게 좀 분위기를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은 질문이지만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그래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약 잘 못 챙겨 먹은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날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1층에 대기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진단서만 받고 일어나면 될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받고 이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사람이랑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뭐가 죄송하다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 저희 아이 학교의 학부모께서 마침 저랑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어떻게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냐 하면서 좀 굉장히 반가웠죠. 그리고 그분도 뭐 어디 아프다 그래서 왔다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 아들을 한 번씩 학교에서 보는데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화를 잘 안 내려고 아이한테 애를 쓴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뭐 순간순간 시험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을 뭐 겨우겨우 하니 또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을
또 우연찮게 만나서 교제 잠깐이었지만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어머니가 참 제가 그렇게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나이 먹어서 의지할 때라고는 자식들밖에 없는데 네가 참 많이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진짜 따라와줘서 고마웠다고, 엄마가 정말로 혼자 갈 힘이 이제 없는데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따라가줘서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가서 여기서 한번 끊고 또 2부에 뵙겠습니다.